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 김서연입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문을 닫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 못할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특히 나는 정말 노력하는데 아내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거나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숙제처럼 느껴져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해서 함께 하는데 정작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누어야 할 순간에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금은 쑥스럽지만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성 건강과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의학 정보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 파트너의 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올바르게 사랑해주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고 의학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5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계의 원리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총 2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직접적인 자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과 뇌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성의 성반응 주기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여성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여야 합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쾌락을 느끼는 신경회로가 닫혀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지점은 단순히 쾌감을 주는 버튼이 아니라 그녀의 뇌를 안전하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몸의 빗장을 여는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열쇠, 바로 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시거나 혹은 전이 과정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볼 때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흥미로운 신경 분포를 가진 곳 중 하나입니다. 귀, 특히 귓바퀴 안쪽과 귓구멍 입구 주변에는 미주신경의 가지가 뻗어 나와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연결되는 아주 긴 신경인데요. 이 신경의 핵심 역할이 바로 휴식과 이완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심장이 쿵쿵 뛰고 호흡이 가라지죠. 이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편안하게 쉴 때는 미주신경이 작동해 심박수를 낮추고 몸을 나른하게 만듭니다. 즉, 귀를 자극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뇌로 연결된 미주신경을 직접 건드려 그녀의 몸 전체를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불면증 치료나 심리 치료에서 귀 마사지를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한 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이 열정이 넘쳐서 귀를 세게 빨거나 혀로 강하게 자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소름이 돋고 오히려 몸이 움츠러든다고 하셨습니다. 귀는 피부가 매우 얇고 연골막이 바로 아래에 있어 통각에도 예민합니다. 갑자기 차가운 침이 닿거나 흡입하는 압력이 강하면 뇌는 이것을 공격으로 인식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올바른 방법은 온도와 부드러움입니다. 먼저 당신의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차가운 손은 절대 금물입니다. 따뜻해진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귓바퀴 전체를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떡을 주무르듯 말랑말랑하게 만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는 청각 기관이니까요.
그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평소보다 훨씬 낮은 톤으로 아주 작게 속삭여 보세요. 사랑해. 오늘 너무 예쁘다. 같은 말들이 고막을 울리고 그 진동이 뇌의 변형계,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따뜻한 숨결을 귓구멍 안쪽으로 아주 살짝 후 하고 불어넣는 것도 미세한 온도 변화를 일으켜 짜릿한 전율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침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이 과정에서 그녀의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차분해진다면 당신은 첫 번째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입술입니다. 입술? 키스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왜 그렇게 강력한 성감대인지 의학적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우리 뇌에는 신체 각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를 감각 호문클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에서 입술과 혀가 차지하는 면적은 놀랍게도 등 전체나 다리 전체보다 훨씬 큽니다. 즉, 손가락 끝으로 등을 쓸어내리는 자극보다 입술에 닿는 아주 가벼운 터치 하나를 뇌는 수십 배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입술의 붉은 부분은 점막이 밖으로 드러난 구조라 피부층이 극도로 얇고 그 아래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말단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커플이 실수를 범합니다. 마치 목표물을 점령하듯이 너무 빨리, 너무 강렬하게 입술을 덮치는 것이죠. 식사로 비유하자면 에피타이저도 없이 바로 메인 요리를 입에 쑤셔 넣는 것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기다려지는 보상에 더 큰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즉,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한 그 긴장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접촉이 일어났을 때의 쾌감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주변부 공략입니다. 바로 입술로 돌진하지 마세요. 따뜻한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턱선을 따라 천천히 올라와 입술의 윤곽선, 립 라인을 깃털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가 보세요. 당신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로 그녀의 입술이 아닌 입꼬리 끝 인중, 턱 끝에 쪽하고 가볍게 입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의 뇌는 곧 입술에 닿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 감각신경들이 초비상 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내밀거나 당신 쪽으로 고개를 기울일 때 그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처음에는 혀를 쓰지 말고 오직 입술과 입술의 표면이 닿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만 집중하세요. 서로의 청과 숨결을 공유하는 드라이 키스 단계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입맞춤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타액 속의 테스토스테론을 교환하고 서로의 면역 체계를 확인하며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를 급격히 올려주는 생물학적 의식입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일수록 이 과정이 생략되기 쉬운데 사실 관계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하루 한 번의 진심 어린 그리고 여유 있는 키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머리 쪽의 중요한 두 지점, 귀와 입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곳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뇌의 감각을 깨웠다면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몸의 중심부로 옮겨가야 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바로 아랫배입니다. 이곳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배꼽 아래부터 치골 음모가 시작되는 뼈 있는 부분까지의 영역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피부 같지만 이곳은 여성의 내부 생식기관인 자궁, 방광과 신경학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입니다. 우리 척수신경 중 일부는 내장기관의 감각과 피부의 감각을 같은 경로로 뇌에 전달합니다. 이를 연관통 혹은 연관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랫배 피부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는 마치 자궁이나 골반 깊은 곳이 자극받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부위는 절대 강하게 누르거나 꼬집으면 안 됩니다. 장기가 모여있는 곳이라 본능적인 방어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테크닉은 따뜻한 압력입니다. 손바닥 전체를 비벼서 온기를 만든 뒤 아랫배 전체를 넓게 감싸 덮어주세요. 마치 핫팩을 올린 것처럼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때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을 이용해 지그시 아주 약한 압력으로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되어 있던 복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이 부위를 만져줄 때 뱃속이 간질간질하다거나 몸이 노곤해지면서 기분 좋은 나른함이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골반 내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성적인 흥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배는 약점인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을 파트너에게 맡긴다는 것은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아랫배를 소중하게 어루만져 줄 때 그녀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귀, 입술, 그리고 아랫배라는 세 가지 지점을 통해 어떻게 여성의 몸과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의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기도 하는 가슴과 클리토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파트너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었을지 모를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드릴 테니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밤에는 앞서 말씀드린 귀 마사지와 부드러운 입맞춤, 그리고 따뜻한 복부 터치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아끼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니까요. 그럼 저는 곧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서연 의사입니다. 앞서 우리는 귀, 입술, 그리고 아랫배라는 세 가지 지점을 통해 상대방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준비 운동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성의 성적 반응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하지만 그만큼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핵심적인 두 부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지점은 오늘 영상의 결론이자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바로 가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가슴을 시각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부위로 꼽지만 정작 의학적으로 이 부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 그 이상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수유 기능을 담당하며 심리적으로는 모성과 보호 그리고 절대적인 안정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 그때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기억이 여성의 뇌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다룰 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공격적인 자극입니다.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가슴을 너무 세게 쥐거나 꼬집어서 아프기만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유두는 신경 말단이 아주 빽빽하게 밀집된 곳입니다.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은 쾌감을 잘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날카로운 통증으로 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조한 상태에서 손톱이 닿거나 거친 마찰이 가해지면 뇌는 이것을 쾌락이 아닌 고통으로 인식하여 몸을 방어적으로 움츠리게 만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체적인 포용입니다. 유두라는 작은 점에 집착하기보다 가슴이라는 전체적인 면을 공략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유두 주변의 짙은 색 부분인 유륜, 그리고 가슴의 아랫부분인 밑선 라인에는 부드러운 터치에 반응하는 신경들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손바닥이나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면 뇌의 피질 중심 전회라는 곳이 활성화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뇌에서 가슴의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이 생식기의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골반 쪽에 리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드러움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성성 건강의 핵심이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클리토리스 음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성의 오르가슴이 오직 삽입 행위, 즉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질 내부는 입구 쪽을 제외하고는 감각신경이 생각보다 적게 분포합니다. 출산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죠. 반면 클리토리스는 오직 쾌감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몸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클리토리스는 남성의 생식기와 발생학적 기원이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같은 조직이었다가 호르몬의 영향으로 다르게 발달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기관에 무려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남성 생식기의 귀두 부분보다 2배나 더 많은 신경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성이 느끼는 쾌락의 90% 이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노력하는데 아내는 반응이 없다 라고 고민하기 전에 혹시 내가 엉뚱한 곳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경이 8,000개나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극도로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눈꺼풀 없는 눈동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손가락으로 바로 문지르거나 처음부터 강한 압력으로 직접 자극하는 것은 여성에게 찌릿한 통증이나 불쾌감을 주기 쉽습니다. 클리토리스는 간접 접근이 원칙입니다. 바로 그 점을 건드리기보다 주변의 대음순이나 소음순을 부드럽게 애무하여 충분히 혈류가 모이고 촉촉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충분한 윤활제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몸의 점막은 마찰에 매우 취약합니다. 충분히 젖어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극은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나 혀의 넓은 면을 이용해 클리토리스 주변을 맴돌듯이 아주 가볍게 스치거나 진동을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때 파트너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세요. 숨소리가 거칠어지는지, 허리가 들썩이는지, 아니면 몸을 뒤로 빼는지. 몸을 뺀다면 아프거나 불편하다는 신호이니 즉시 멈추고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단계를 낮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교감할 수 있는 5가지 신체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귀를 통해 안정을 주고, 입술을 통해 기대감을 높이며, 아랫배를 통해 신뢰를 쌓고, 가슴을 통해 모성적 유대감을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클리토리스를 통해 신체적 쾌락의 정점에 도달하는 여정. 이 과정은 단순히 순서대로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의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배려입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좋아하는 자극의 강도와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처방전은 바로 대화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느낌 어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까? 어디를 만져줄 때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세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물어봐주는 파트너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여성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때 쾌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몸의 대화만큼 마음의 대화도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깊은 의학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